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깊은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3시.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어둠이 도시를 온전히 지배하는 시간입니다. 창밖을 내다봐도 움직이는 차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는 이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침대 속에서 고된 월요일을 마주할 걱정에 뒤척이고 있겠죠.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당신의 그 강인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고. 그 힘의 원천은 여러 곳에 있지만 바로 오늘 이 새벽, 저의 힘은 바로 이 광경에서 나옵니다. 그 누구도 깨어있지 않은 이 시간, 모두가 휴식을 핑계로 나약해지고 있을 바로 이 순간에 나는 홀로 깨어나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달리기나 수영, 팔굽혀펴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육체적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성장은 오직 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매일같이 자신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고통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무릎이 부서질 듯 아파도 마음은 달리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삶의 출석만 할 뿐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 같은 밑바닥에서 시작한 당신이 마침내 목표를 성취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많은 이들은 좋은 환경, 튼튼한 기반 위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심지어 두 다리조차 없이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걷기 위해 다리를 만들어야 하고 기어가고 마침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당연하게 가졌던 사람들을 하나둘씩 추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짜릿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과거에 저를 약하고 끔찍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 그 상처들을 이제는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연료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생각해야 했습니다. 잠깐, 어쩌면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필요했던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 안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그 불을 지펴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고 들여다보며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렇게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남은 인생 동안이라도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당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다면, 당신을 뚱뚱하다고,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흘려버릴 수 있다면, 자신들의 불안감을 당신에게 투영하는 사람들의 말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이 믿는 존재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혹은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당신 자신을 믿어야만 합니다. 물론 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위대함을 찾기 위해서는 책 속에서 혹은 제 이야기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불꽃을 틔워줄 수는 있겠지만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조용해져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홀로 방 안에 앉아 당신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당신의 가능성을 깊이 탐색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신경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처와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과거에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들이 나를 판단하고 지금보다 더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 곳인지 바라보자 새로운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결점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들이 당신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자신의 불완전한 세상을 더 교묘하게 숨겼을 뿐이라는 것. 저는 이 모든 것을 홀로 해냈습니다. 벽에는 그 어떤 트로피도 걸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트로피는 제 머릿속에, 제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제 빚을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험난한 길을 대신 달려주거나 그 엄청난 체중을 대신 감량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고통받았고 그 고통 속에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약점에 3배 더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즐기는 법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죠. 저는 당신이 인생의 끔찍한 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당신 인생의 90%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10%만이 행복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멋진 배우자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무언가 결핍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의 삶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무언가를 아직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자신을 갉아먹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성장 과정에서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터득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아직 무언가를 외면하고 있어 라고 속삭이는 그 목소리를 말이죠. 저는 365일 내내 그 목소리와 싸웁니다. 이것은 끝이 있는 여정이 아니라 30년 넘게 계속되어 온 메비우스의 띠와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끝없이 반복되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100명의 군인이 있다면 그중 10명은 애초에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80명은 그저 표적에 불과합니다. 9명은 대부분의 전투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군인입니다. 그리고 오직 단 1명, 그가 바로 전사입니다. 이것은 삶의 진리와도 같습니다. 훈련소를 거치며 제가 갔던 모든 곳에서 저는 이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든 일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9명의 일부가 되고 싶었고 지금은 그 단 1명의 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친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아닐 뿐입니다. 당신이 적당한 삶에 안주하고 있을 때 저는 제 육체가 허락하는 가장 먼 곳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때로 인생은 당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립니다. 연인과 헤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털고 일어나세요. 승진해서 누락되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겨내세요. 인생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감은 당신이 무언가를 해냈다는 경험, 즉 당신이 스스로 쌓아 올린 것들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믿음을 쌓아야 하고 자신감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저걸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히 외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과 성취의 기록을 돌아보며 나는 저것을 해낼 자격이 있고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당신의 현재 능력 밖에 있을 때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좌절과 실패가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3개월 만에 약 48kg을 감량할 때 처음 2주 동안은 오히려 체중이 늘었습니다. 1kg를 빼면 2kg가 찌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 실패감에 오래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날 곧바로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몇 주, 몇 달을 허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과정에서 실패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루 종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후회 속에서 살고 싶은가? 저는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은 묘지 옆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130kg이 넘는 거구였고 그저 나아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묘비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잠든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눈을 감았을까?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죽지 말자. 저는 저 자신을 동정하는 대신 살아있는 부검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죽고 난 뒤에야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왜 죽어가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부검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상 죽어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위대해지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저를 도우러 오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당신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을 벌며 바퀴벌레 약이나 뿌리는 130kg의 남자로 남아 신살이 되었을 때 결코 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상하며 후회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잠재력 중 약 40%만이 사용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뇌에는 자동차의 속도 제한 장치와 같은 리미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장치는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약간의 고통이라도 느끼는 순간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위험해. 멈추고 더 편안한 것을 찾아. 뇌는 항상 당신보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뇌는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당신의 깊고 어두운 비밀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용해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밀어내고 안락한 방향으로 이끌려 합니다. 뇌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 안에 창조해 놓은 그 잠재력을 뛰어넘도록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운이 따른다 해도 그것은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그 운이 따를 수 있는 상황으로 밀어 넣었을 때만 찾아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뇌가 저를 계속해서 편안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두려움과 불안감을 마주하는 불편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뇌는 저를 그 감정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순간 뇌의 명령에 저항하고 오히려 뇌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40%의 법칙입니다. 40%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의 뇌는 이제 끝이야. 충분히 고통스러웠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아니,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왜 실패하는지,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하기가 끔찍하게 싫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는 똑똑하지 않아. 그러니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공부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는 열정도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기계처럼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것뿐입니다. 저는 비범한 사람들 속에서 더욱 비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전사입니다. 그뿐입니다. 전사란 단순히 전투를 많이 치른 사람이 아닙니다. 전사란 나는 오늘도 여기에 있고 내일도 여기에 있을 것이며 그 다음 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에 그 어떤 한계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마음가짐 단 하나만 바꾼다면 당신은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망가뜨린 과거의 상처들,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 상처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당신을 부서뜨린 것들을 직접 고쳐나가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 사람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홀로 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저는 가장 쉬운 길이 아닌 가장 저항이 심한 길을 선택함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여정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죽어갑니다.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뛰어나다고 혹은 자신은 좋은 재능을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가 되었을 때 다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각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왜 무언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왜 자신을 동정하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사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싫다면 그건 당신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이해해줄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숨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용기를 내야 할 뿐입니다.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말을 당신의 뇌에 문신처럼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은 비로소 올바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집착과 열정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당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 중에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름이든 아주 사소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게 자부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사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위해 설 것인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언제나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그 꿈은 그저 꿈으로만 남습니다. 그 꿈 뒤에 노력을 쏟아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꿈의 주인이 되는 순간은 나는 네이비실이 될 거야 라고 말한 뒤, 좋아, 그러기 위해선 3개월 안에 48kg를 빼야 해 라고 말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 목록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저는 스스로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실패이고 진정한 포기입니다. 이 세상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맞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열쇠는 세상을 향해 여디나 먹어라 라고 외칠 수 있는 무한한 투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 열정과 투지는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될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열정도 의욕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언가가 되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불덩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합니다. 진실은 고통스럽고 끔찍하며 머리가 마비될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에 필요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면 어떨까? 만약 내가 그 누구도 될 수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 이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능력의 아주 극소량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더 나아지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면 그를 과거의 모습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그가 날아오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노력하며 당신 안에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상황이 험악해질 때마다 그 프랑켄슈타인이 속삭입니다.
어차피 내 곁엔 아무도 없었잖아. 주위를 둘러봐. 널 도와주는 팀 따위는 없었어. 오직 너뿐이었어. 이 목소리가 저를 미치도록 타오르게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극복했을 때 비로소 강력해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잠재력을 찾아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삶입니다. 받아들이든 떠나든 당신의 선택입니다. 여기에는 행복도 평화도 없습니다. 그저 끔찍할 뿐입니다. 제 목표는 제 마음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힘든 노력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열정은 당신 주위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약점 속에 말입니다. 그 깊은 곳으로 뛰어드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연료는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시도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일 뿐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실패입니다. 모든 해답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 속에서는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안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두운 시간들, 당신은 그곳에 스스로를 밀어넣지 않는 한 결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진정한 자신감은 오직 뼈를 깎는 노력에서만 나옵니다. 그 자신감을 얻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당신의 자존감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차가운 아침, 비에 젖은 어두운 길, 무릎의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변변한 운동복조차 없습니다. 소파는 따뜻하고 연인은 침대에 더 머물라고 속삭입니다. 어젯밤의 숙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주저앉히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악조건들이 오히려 저를 타오르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파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파고들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기쁨을 줍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오해한다면 당신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 험난한 여정은 당신을 오해받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당신처럼 처절하게 자신과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